새벽 2시쯤이었을 겁니다. 저는 세종에서 다시 대전으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. 눈은 뜨고 있었는데 정신은 반쯤 꺼져 있는 느낌이었습니다.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.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? 그 생각이 들 정도로 머리가 멍했습니다. 화물차 일을 시작하고 나서 제 삶은 완전히 시간 개념이 사라졌습니다. 낮인지 밤인지, 언제 밥 먹었는지, 언제 잠깐 잤는지 그 감각 자체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. 제 하루는 늘 비슷했습니다. 대전 갔다가 인천 갔다가 천안 갔다가 세종 갔다가 다시 다른 허브로 움직이고 그걸 하루 종일 반복했습니다. 쿠팡 간선은 한 번 운행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. 계속 움직여야 했습니다. 하루 6회전, 많을 때는 7회전, 짧은 코스는 8회전까지도 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몸만 힘든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진짜 무서운 건 몸보다 정신이라는 걸 느끼기 시작했습니다. 왜냐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잤기 때문입니다. 길게 자도 3시간, 대부분은 1시간 자고 다시 출발하고 2시간 자고 다시 운전하는 구조였습니다. 물건 싣는 동안 잠깐 눈 붙이고 내리는 동안 또 잠깐 자고 그렇게 버텼습니다. 처음에는 긴장감으로 버텼습니다. 처음 하는 일이니까 오히려 더 정신이 바짝 서 있었습니다. 그런데 사람이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몸보다 정신이 먼저 흐려지기 시작합니다. 눈은 뜨고 있는데 깨어있는 느낌이 아닙니다. 운전하는데도 머릿속에 안개 낀 것처럼 멍했습니다. 가끔은 신호를 보고도 반응이 늦었고 내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는지 순간 헷갈릴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. 왜냐하면 그때 제 현실은 무조건 움직여야 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. 생활비 보내야 했고 대출금 갚아야 했고 캄보디아 가족들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계속 커피를 마셨습니다. 휴게소 들르면 커피, 물류센터 가면 커피, 졸리면 또 커피. 진짜 하루에 몇 잔을 마셨는지 모를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. 찬바람 얼굴에 맞으면서 억지로 정신을 붙잡았습니다. 그런데 잠이라는 건 결국 사람 몸이 이깁니다. 어느 순간부터 몸이 아니라 정신이 계속 아래로 가라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. 특히 새벽 시간대가 제일 위험했습니다. 도로는 조용한데 졸음은 더 강하게 왔습니다. 신호 대기 중에 순간 정신 놓칠 뻔한 적도 있었습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일부러 손등을 꼬집었습니다. 그래도 안 되면 휴게소에 차를 세우고 10분이라도 눈을 붙였습니다. 그런데 그렇게 자도 피로는 전혀 안 풀렸습니다. 눈만 감았다 뜬 느낌이지 몸은 계속 무거웠습니다. 그러다 보니 사람이 점점 예민해졌습니다. 작은 말에도 짜증이 나고 혼자 운전하면서 한숨 쉬고 이유 없이 화가 올라올 때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도 저는 계속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. 조금만 더 버티자.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질 거다. 왜냐하면 통장에 돈은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. 건설 현장 때보다 몸은 덜 쓰는 것 같았고 월급도 나쁘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저는 계속 움직였습니다. 그런데 사람 몸은 계속 속일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. 잠을 못 자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작은 실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. 길을 잘못 들어가고 토크를 한 번에 못 맞추고 옆차를 스치고 졸음 때문에 순간 반응 늦고 그런 일들이 조금씩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. 처음에는 그냥 초보라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. 그런데 이상하게 시간이 지나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피곤한 날에는 더 심해졌습니다.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제 안에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. 아, 이러다 언젠가 큰 사고 나는 거 아닐까? 그 생각이 점점 더 무서워졌습니다. 다음 이야기에서는 작은 사고가 반복되기 시작하면서 제가 왜 점점 운전대 잡는 것 자체를 무서워하게 됐는지 이어가 보겠습니다. 인생 후반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.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다면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.